중국 최상위권 엘리트 학생들, 서울행 수학여행에 분노하고 조롱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들이 믿는 건 단 하나, 중국이 최고다라는 자부심뿐이었죠. 그런데 단 7일, 한국 교육과 문화, 그리고 정의라는 낯선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듭니다. 그 반전의 시작,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단 하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 최고 명문 자오퉁 외국어 고등학교의 첸루이입니다. 우리 학교는 중국 전역에서 선발된 수재들만 모인 곳이죠. 매년 졸업생 80%가 해외 명문대에 진학하는 엘리트 양성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3학년 수학여행은 특별했어요. 올해는 일본 도쿄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래 과학기술의 중심지를 직접 경험할 기회였죠. 도쿄대학 방문, 첨단 로봇기술 견학, 노벨상 수상자와의 만남까지 계획되어 있었어요.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2주 전,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어요. 외교적 문제로 목적지가 한국 서울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곧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국이라고 배울 게 뭐가 있지? 친구 왕래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저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죠.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첨단 기술의 나라인데 한국은 솔직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대중문화, 아이돌,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은 엘리트 학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중국보다 못한 나라에 왜 가야 하냐며 불평했죠. 그 말에 다들 동의했어요. 우리는 세계를 주도할 엘리트들인데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도 실망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서울, 쇼핑이나 하고 오렴.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학문적 수학이 없을 것이라는 암시였으니까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K-파프이나 드라마만 유명하지 과학도, 교육도, 기술도 우리보다 못한 나라잖아.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그 순간의 제 모습을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출발 전날 친구들과 약속했어요. 일주일만 참자. 그냥 관광하는 셈 치고. 아무도 이 여행에서 무언가를 배울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깨끗하다였습니다. 중국 대도시의 북적거림에 익숙한 저로서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공항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겉모습만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깔끔했어요. 도로변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건물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친구 샤오밍이 귓속말로 생각보다 발전했네라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동은과학고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교문을 지나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실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 태블릿으로 개인화된 학습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건 인공지능 기반 학습 시스템입니다. 각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주죠. 안내하던 선생님의 설명에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실습실에는 3D 프린터와 자동화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그것을 다루며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자율성이었어요. 선생님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공부했으니까요. 옆에 있던 리민이 속삭였습니다. 상하이 자교보다 시설이 좋은데? 정말 그랬어요. 우리 학교는 명문이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학습 방식을 보게 됐습니다. 수업을 잠시 참관했는데 학생들이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화학 실험실에서는 한 학생이 자신만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조언자 역할만 하셨어요. 이런 교육 방식이라면 진정한 과학자가 길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답 맞히는 기계였지만 여긴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수업이네요. 제 말에 친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우리가 알던 한국은 어디 갔을까요? 겉으로만 화려할 줄 알았던 교육이 이렇게 내실 있는 구조와 창의적 설계를 가지고 있다니. 처음으로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한국이 대단해요.
교육 시스템이.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끊으셨어요. 첸누이, 한국의 교육은 표면적인 것뿐이야. 실제 학문적 깊이는 중국만 못해. 그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교육은 결코 표면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깔끔했고 급식 메뉴는 한식 정식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반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각 음식마다 알레르기 정보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심함이었습니다. 쇠고기, 불고기, 된장찌개, 다양한 나물 반찬들 모두 신선하고 영양가 있어 보였어요. 중국 학교 식당의 획일적인 메뉴와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식단표에는 지역 농산물 활용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지역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섬세함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리며 배식하는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형 학교 식당에서 밀치고 빠르게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일상인데 말이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예의 바른 거지? 친구 샤오밍에게 물었어요. 그때 한국 학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자리 없으시죠? 저희 테이블에 같이 앉으세요. 그녀의 이름은 지현, 학생회 부회장이라고 했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지현의 안내로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제가 물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예의 바른가요? 지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손님도 가족처럼 대접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특히 멀리서 온 친구들은요. 그 말에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받는 이런 정중한 대우가 처음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우리는 항상 경쟁 속에 살았습니다. 누가 먼저,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그런데 여기서는 웃으면서 자리를 양보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식사 중에 우리 옆 테이블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일상인데 이런 차이가 신선했습니다. 지현에게 물었어요. 모든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조용한가요? 지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기본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작은 차이지만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어요. 한국 문화의 깊은 예의와 배려가 일상 속에 녹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특별 수업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기후변화와 도시 설계였어요. 중국에서라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는 방식이었겠지만 여기서는 팀 프로젝트로 진행됐습니다. 각 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도시 모델을 제안해야 했죠. 저는 지현의 팀에 배정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도 있고 낯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발표할 때도 영어로 말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사리. I made a mistake. 얼굴이 화끈거렸죠. 중국에서라면 이런 실수는 웃음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현이 자연스럽게 제 말을 이어받았어요. 첸루이가 좋은 관점을 말하려고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 생각을 정확히 표현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제 실수를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말할 기회를 주었죠. 수업 중간에 한 학생이 선생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좋은 관점이에요. 더 설명해 볼래요?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고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받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은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최고의 학생 의견만 채택되곤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의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물도 놀라웠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였죠. 수업이 끝나고 지현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지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틀린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는 기회예요.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쟁이 교육의 중심이었지만 여기서는 공존과 협력이 중심이었어요. 교육 철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집중력,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한국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점수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냉소적이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적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배움이 즐거웠다. 중국에서는 항상 부담이었는데 여기서는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스스로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국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영어로 진행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조부모님께 편지를 써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쓸 말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우리 중국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과제는 생소했어요. 학업에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하지? 속으로 비웃었죠. 한 친구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뭐 대학 입시에 도움되나? 다들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진지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지현이 특히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물었어요. 뭐라고 쓰는 거예요? 지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들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감정 표현이 중요한가요? 지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식은 머리에 담는 거지만 감정은 가슴에 담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중국에서의 교육은 항상 머리에만 집중했죠. 감정이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시던 날들, 바쁜 부모님 대신 손수 만두를 빚어주시던 모습, 그리고 제가 명문고에 합격했을 때 눈물 흘리시며 기뻐하시던 얼굴까지. 그런데 정작 저는 할머니께 한 번도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편지를 써보면 알아요. 가끔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글로 나오기도 하니까요. 지현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솔직한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외할머니께 드릴 진짜 편지를 썼어요.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그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떻게 이런 감정이 제 안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다음 날 선생님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지식은 모든 곳에서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을 여는 법은 특별한 곳에서만 배울 수 있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법, 관계를 소중히 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험 점수보다 소중한 교육이었어요. 주말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을 방문하는 홈스테이였어요. 저는 지현의 집에 초대받았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낯선 가정에 방문한다는 것이 어색했으니까요. 하지만 지현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지현의 집은 서울 근교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음식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현의 어머니께서 손수 한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중국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죠? 첫 마디부터 따뜻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를 위해 중국식 볶음밥도 준비해 두셨더군요. 우리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몰라서 준비했어요. 맛이 없으면 미안해요. 그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집에 손님이 오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시지만 이런 개인적인 배려는 처음 경험했어요. 식탁에는 불고기, 잡채, 김치 등 다양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지현의 아버지께서는 중국 음식과 비슷한 점이 있을 거예요. 편하게 드세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현의 어머니께서 직접 저의 수저 옆에 반찬을 놓아주셨습니다. 이건 특별히 만든 거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제 아버지 집에서도 이렇게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 항상 바빴고 대화보다는 공부에 관한 이야기만 오갔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식사 후 지현의 할아버지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중국은 역사가 오래된 나라지.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많이 배웠단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으로 중국인으로서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보드게임을 했어요. 할아버지부터 초등학생 동생까지 세대 차이 없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아버지와 보드게임을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녁에 지현의 아버지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기대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특히 가족 문화가 따뜻해요. 그러자 지현의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셨습니다.
언제든 우리 집에 놀러와요. 지현의 친구는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공동체 문화, 세대 간 배려, 한국식 정. 이것들이 제게는 완전한 문화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따뜻함,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처음으로 중국 사회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사는 김건우 선생님, 전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동은과학고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중국 학생들은 모두 의아했죠. 왜 명문대 교수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서울대 교수님이 여기서 가르치신다고요? 친구 리민이 놀라서 속삭였어요. 중국에서 대학 교수는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톱 대학 교수라면 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김 선생님의 강연은 달랐습니다. 수학은 점수를 위한 게 아니라 삶을 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같죠. 그분은 수학 공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 이야기하셨어요. 강연 중에 한 학생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중국에서는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솔직한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교수님의 태도였어요.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함께 탐구하는 동반자 같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사실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중국에서는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완벽해야 했고 최고여야 했죠.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왜 서울대학교를 떠나 여기서 가르치시나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대학에서는 이미 성공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미래를 만드는 학생들을 가르치죠.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교육의 목적은 시험 점수가 아닙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중국에서 교육은 항상 성공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하지만 여기 김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처음으로 배움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고백에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있는 나라였어요. 엘리트의 삶은 점수나 성취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메시지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며 친구들과 토론했어요. 우리의 교육은 외적인 성취만 중요시하지 않았나. 한국의 교육은 인간 자체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 처음으로 우리 모두 중국 교육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였어요. 수학여행 마지막 날,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한국 방문은 어땠나요? 다른 친구들이 형식적인 대답을 하는 동안 저는 진심을 말했어요.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떠나기 싫어요.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교육의 의미, 가족의 의미, 공동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으며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모여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께서 제안하셨어요. 원한다면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남을 수 있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중국에서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명문대 진학, 좋은 직장, 안정적인 삶. 하지만 그 길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동의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동은과학고 2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지현은 제 룸메이트가 되어주었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는 대화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유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한국 음식, 한국어, 한국의 생활 방식,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든 것이 제 일부가 되어갔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공공 예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고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하며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모습.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있었어요. K-파프이나 드라마만 아는 줄 알았던 한국은 실제로 훨씬 깊고 풍부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통 사상과 현대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관계가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점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도 시작했고 주말에는 지현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가끔 중국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아? 중국이 더 좋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제가 경험한 것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국에 정착한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쿄보다 한국이 더 따뜻했어요. 이젠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맺는 인간관계가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교육학이에요. 김 선생님처럼 교육의 본질을 탐구하고 싶거든요. 골목길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 공손히 인사하는 법,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예절,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나누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제게는 한국의 진짜 매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변하셨어요. 처음 한국 방문 때는 쇼핑이나 하고 와라라고 하셨던 아버지가 최근에는 한국에서 배운 것이 많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지난 추석에는 부모님도 한국에 방문하셔서 지현의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냈어요. 두 가족이 함께 송편을 만들며 웃던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보다 부족하다던 한국. 그런데 지금 전 이 나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가고 싶지 않던 서울은 이제 떠나기 싫은 서울이 되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학여행, 그리고 서울. 이 도시는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꾼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K-파프이나 드라마만이 아니라 깊은 인간성과 교육 철학,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이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K-팝밖에 없는 줄 알았던 한국, 이젠 삶의 철학과 교육의 본질을 배운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중국보다 부족하다며 비웃던 그 학생은 지금 서울에서 살아가며 한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 여러분의 시선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